안녕하세요. 온라인 한국 교실 한이모의 대표 김지영입니다. 지난 4월 1일에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읽고 네 번째 문상호 북클럽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한 피드백 겸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작가 소개와 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전 작품에서 보이는 공통된 특징들, 가장 재미있게 읽은 작품, 그리고 7편의 소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약 2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간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리뷰도 전부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가장 활발하게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신뢰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스펙트럼, 관내 분실 이 세 편의 피드백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7편의 단편이 들어있는 SF 소설집이죠. 최근에 한국 소설에서 SF 장르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예전부터 한국에 좋은 SF 소설은 많았지만 김치엽 작가를 계기로 더 독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을 통해 작가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나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소외, 그리고 정상성이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클럽 때 항상 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 표지는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의 마을 같다. 공생 가설에 나오는 류드밀라의 행성 그림 같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번역서 표지는 우비 속에 낡은 우주정거장을 그리고 있죠. 저는 우비 속을 배경으로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의 데이지가 이 소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떠나는 이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그림으로 보였습니다. 그럼 줄거리는 되도록 생략하고 간단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이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지구에서 떨어진 곳에 만들어진 한 마을에는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들이 시초지라 불리는 지구에 다녀오는 일종의 성인식 같은 풍습이 있죠. 그런데 시초지에서 돌아오는 인원이 출발할 때보다 늘 줄어 있는 것에 의문을 가진 데이지라는 아이가 자기 마을이 생긴 이유를 알게 되고 직접 지구로 향하면서 친구 소피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으로 된 소설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곧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반드시 그로부터 소외되는 사람과 차별을 만들어낸다는 것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보면 불행하지 않은 것이 행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한다면 마을에 남은 어른들은 사랑하는 존재를 찾지 못한 불행하진 않지만 행복하지 못한 존재들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소설 데미안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불행이 없는데 행복이란 관념을 인간은 알 수도 없을 테니까요. 또 완벽한 신인류들은 그들 사이에서 또 다른 차별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인간의 약한 본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결함이라고 말하는 건 완벽이란 개념이 선행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계도 아닌 인간에게 결함이 왜 비정상을 의미하는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외국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지구에 남는 이유는 단 한 사람으로
충분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 라는 문장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다음으로 스펙트럼입니다.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기 위해 우주로 나간 희진이 낯선 행성에서 인간과 유사한 모습의 무리인들을 만나고 그들 중 루이라는 무리인과 함께 지내다 온 이야기를 손녀가 서술하는 형식으로 된 소설입니다. 완전히 낯선 존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가를 묻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접점도 없는 희진과 루이는 어떤 편견 없이 서로를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우정을 쌓아가게 되죠. 그 루이는 수명이 길어야 5년 정도로 한 개체가 죽으면 다른 개체가 루이라는 이름으로 희진과 다시 함께합니다. 루이들은 점점 희진을 잘 이해하게 되고 희진도 익숙해져 가죠. 희진이 그들의 기록 수단이 문자가 아닌 색칠한 걸 알게 되었을 때 희진은 인간의 방식의 이해를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죠. 어쩌면 진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루이는 약한 희진을 보호하려는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은 다음 루이에게도 이어서 전해집니다. 희진에 대한 존중이면서 루이들 간의 존중 그리고 생명체에 대한 존중으로도 보였습니다. 희진도 루이의 별을 위험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정일지도 모르고 사랑일지도 모를 그 감정이 전혀 다른 존재에게 생겨난 것은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닐지도 모르죠. 우리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말이 통하고 인간과 비슷한 모습이라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간은 같은 인간에 대해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상대방에게서 같은 인간에 대해서만 찾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대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방해하는 것일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스펙트럼이란 타이틀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었어요. 작가님께 직접 들어보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작가님 연락 주세요. 오늘 마지막 피드백은 한국과학문학상 대상을 받은 안내 분실입니다. 배경은 가까운 미래인 것 같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정보를 저장을 해두고 추모를 할 수 있게 만든 마인드 도서관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지민이란 등장인물이 엄마와 생전에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임신을 하면서 엄마의 마인드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인드는 도서관 안에서 사라져 있었죠. 엄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해 생전에 엄마의 흔적을 찾는 지민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성은 임신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잃고 아이의 엄마란 이름을 얻게 되죠. 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갑니다. 지민도 역시 임신을 하고 직장에서도 밀려나게 돼요. 그리고 그제서야 찾게 된 엄마의 흔적을 보며 엄마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엄마와 딸의 관계를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늘 나를 돌봐왔던 엄마가 나이가 들어 돌봄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지만 엄마에게 딸은 여전히 철없는 아이로만 비춰지는 데서 오는 갭과 많은 갈등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소설의 설정에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굳이 SF라는 장르가 필요한가? 이 소설에서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 소설집에서
일곱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작품입니다. 마지막에는 테마와 관련해서 영화와 소설을 서로 추천을 했어요. 일본의 SF 작가 호시 시니치를 기념하는 과학 소설상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AI가 쓴 소설이 상을 타는 일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뉴스가 되었죠. 이 상을 탄 작품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시기적으로도 테마 면에서도 적절한 것 같아서 꼭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은 일본 작가로 히로노 케이치로의 혼신 추천을 해주셨는데, 어머니의 클론을 만든 이야기? 스포일러 당할까봐 검색도 못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읽고 싶네요. 그 외에 넷플릭스 영화 승리호 정의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페일 블루닷을 소개하면서 칼세건의 코스모스를 추천을 드렸고, 사랑하는 작가,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 그리고 SF 영화의 고전, 블레이드 러너, 그리고 관내분 시를 읽으면서 떠올랐던 AI를 추천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번째 문서모가 진행이 됐는데요. 여러분 중에는 한국어 원본을 읽으신 분, 또 한국어와 일본어 번역본 둘 다 읽으신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80% 이상 한국말로 감상을 말씀하셔서 정말 매번 놀라고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사모 북클럽도 기대해 주세요.